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며칠 전에 올렸던 가수 유성준의 팔자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짓달의 신금이 축토를 타고 앉아서 월간의 경금을 보아서 신강사주입니다. 신금이 없지만은 신자진 수국이 되고 해수가 없지만은 해자축 수국이 되었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추운 계절인 동짓달에 팔자 전체 한랭한 기운이 뒤덮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를 금수상관 요견관이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금한순행, 즉 한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동짓달의 금일간들은 반드시 불을 보아야만이 큰 발전이 있는데, 이 팔자는 병화 불을 보았는데 이 병화가 바로 신금의 관이기 때문에 관이 바로 용신, 희신이 되는 것입니다. 월지에 상관을 놓아서 상관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상품의 팔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관격이라고 하죠. 상관격은 예술인, 예능인들에게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수상관, 요경관 하니까 바로 불이 용신인데 불이 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관, 용관격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얼토당토하는 상간폐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실수입니다. 상간폐인이 아니고 상간폐관 정도로 보면 되겠죠. 지난 영상 댓글에서 정정을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술시라면 혹은 무자시라면 상간폐인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시를 모르기 때문에 쉽사리 단언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속단할 수 없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무자시 정도로 추론을 해봅니다. 만약에 무술시라면, 이 술시라면요, 무토가 개수를 방어하고 묘수를 합의돼 가지고 27대운에 그렇게 섣부른 판단과 결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팔자 시간도 많이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이 팔자에서는 병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관입니다. 천간에 홀로 덩그러니 있습니다. 태양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목으로부터 생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홀로 있는 관을 고관이다라고 하죠. 고관이 목생화를 받지 못해서 무보가 돼 있죠. 고관 무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상간 용관의 팔자이지만 진정하게 성격은 되지 않았다. 그 성격대는 대운이 언제냐면 17세 이민대운이다. 이때가 가장 명주에게는 가장 좋은 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의 임수를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을 수보양광이다라고 합니다. 물이 태양의 빛을 더해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화는 태양이고 임수는 강물이란 말이에요. 강물에 비친 태양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니까 이것은 관인데 연예인들에게는 인기란 말이에요. 인기를 더해서니까 인기 상승 대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목은 병화의 장생이 되는 것입니다. 임목은 병화의 장생이니까 병화가 장생을 타고 임목은 병화의 건,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대운에서 고관무보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원명에서 자수가 이렇게 생을 하는데 자수는 상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상관생재라고 할 수가 있고, 상관으로부터 생을 받은 재가 병화의 장생, 근이 되면서 관을 생하니까 재생관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명관가마다라고 합니다. 명관은 천간에 나타나는 관이 타다, 무엇을 말을 탔다면, 말이란 것은 바로 재를 뜻하는 재생관의 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운에서 진정한 격이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팔자가 최고 귀한 팔자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상품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구체적인 모습은 신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행으로서는 어떻게 봐요?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가 있고, 신살로서는 구체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인목은 바로 역마살이죠. 역마라는 것은 바쁘다, 분주하다, 또 멀리 간다, 원행을 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기가 상승하여서 명주를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바쁘고 원행, 즉 외국까지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탕화살입니다. 원명에 축토가 있는데 이렇게 합을 하면서 탕화가 되어 있거든요. 축토도 탕하고 인목도 탕화란 말이에요. 축토의 본기는 기토고 인목의 본기는 간목, 각기합을 하죠. 여기에 신금이 있죠. 신금과 또 병화가 합을 합니다. 여기에 계수가 있죠. 여기에 무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합이다, 모퉁이 합이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합이 끈끈하게 진합니다. 탕하는 폭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긍정적인 폭발이니까 인기가 폭발해서 상승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목이 병화에게 혹은 이 수탕한 팔자에게 어떻게 해서 귀한 역할을, 중한 역할을 하는지 이것을 인수분해를 해보잔 말이에요. 인중에는 무토가 암장되어 있고 병화도 있고 본기가 간목입니다. 이 무토는 저 많은 물을 막아주는 제방 역할을 합니다. 바로 상간폐인 역할을 하는 거죠. 병화는 말 그대로 조후용신, 희신 역할을 하고 간목은 물을 쫙 빨아당기는 납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목이 이렇게 물이 많을 때 인목을 타는 것을 수탕기호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비단 간목뿐만 아니라 병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중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수탕기호다라고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수탕견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대운이 가장 좋은 대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섭리는 운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반드시 변하게 돼 있죠. 우리가 팔자에서 말하는 대운은 10년 단위로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화가 이제 계묘대운을 맞이합니다. 이 계묘대운과 이민대운은 천양지차입니다. 자, 여기도 물이고 여기도 물이고 여기 나무인데 이것은 일도 양단하듯이 병화에게는 아주 다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뽑아내서 어드바이스를 해 주었더라면 이때 말입니다. 순간의 선택과 결정을 잘해서 평생을 좌우하는데 좋은 쪽으로 가야죠. 이 팔자는 단언하건대 이 17세부터 26세까지의 이 대운에서 구가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숙제입니다. 더 이상 욕심을 내면 안 돼요. 10년간에 쌓았던 그 인기만 지켜나가도 성공을 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팔자를 몰랐기 때문에. 팔자를 모르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철부지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관이고 여기는 상관이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여기가 먼저고 여기가 두 번째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상관, 경관이라고 해도 됩니다만 관이 상관을 봤으니까 관봉상관이다 라고 용어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팔자 물상용으로서는 허군차일입니다. 금원 먹구름이 태양을 가렸단 말이에요. 허군차일. 이것은 바로 금원 먹구름이 태양을 가렸으니까 암흑 상태에 대해서 오리무중이란 말이에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은 암울한 시절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몰랐죠. 오리무중이니까 이상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판단을 하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상관이 관을 타도해서 내가 이 운이 바로 파격운입니다. 다시 말해서 격이 깨어졌다는 것은 팔자의 상품 가치가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는 인기가 폭발을 해서
상승을 했지만 이때는 어떻습니까? 폭락을 해서 하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더라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미덕입니다. 묘목은 자수를 만나서 형사를 매깁니다. 그러면 자수인 상관이 변질되었어요. 변질상관입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활동이고 표현 표출인데 이상한 방향으로 변질돼서 부패된 거죠. 쉽게 말하면 마탱이가 가버린 겁니다. 나의 은행이나 활동이 이상하게 변질됐죠. 27세가 임오년인데 좌우충이 됐습니다. 충이 됐으니까 변질된 것이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활동 영역인데 이것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것도 비정상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원명에 있는 자수가요, 이 개수를 보게 되면 천간의 개수가 동해서 현실에서 나타나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개수가 바로 병화를 허군 차일로 하면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변질된 형태로. 변질된 형태니까 이것은 병화는 관이란 말이에요. 관은 법이죠. 법을 깨어버렸잖아요. 관이란 것은 팬들과 국민들과 한 약속인데 이것도 깨어버렸단 말이에요. 변질된 상관으로서. 그래서 이 대운에서 폭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은 수고 같은 목인데도 천양지차죠.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요? 을목이 들어와서 경금과 합을 합니다. 합을 하게 되면 합동을 합니다. 1차적으로 경금이 동했습니다. 경금이 동하면 어떻습니까? 급제가 동했잖아요. 급제가 동했으면 12구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12구설, 쟁투, 싸울 일이 생기죠. 누구랑? 급제, 형제랑. 형제 문제가 부각되고 있잖아요. 저 경금 도끼가 손잡이를 달아가지고 도끼춤을 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가 깨질 거 아닙니까? 나무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재물 문제로 12구설이 생기고 올해 분명히 형제 문제가 있어요. 왜? 사화가 들어왔잖아요. 사중에 경금이 들어왔으니까 사화를 보자마자 경금이 장생을 타고 춤을 추니까 2차 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형제 문제가 있다. 내년 병오년에는 어떨까요? 병오가 들어오게 되는 월지를 충을 합니다. 이렇게 좌우충 병화가 와서 경금을 충극을 합니다. 충이라고는 안 하죠. 그럼 월간 월지는 바로 부모궁인데 부모님 신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친 신상에 문제가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병화가 들어와서 내년에 본인의 뜻은 살짝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안 됩니다. 사화는 병화의 희망입니다. 기대치가 있는데 축토와 합을 해서 작동불능 상태에 갔기 때문에 병화는 실망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병오가 들어오면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머지 운을 보게 되면 병오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57세인데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대운이 그다지 받쳐주지 못하더라고요. 가빈 이 해 하루가 아니라 1년만 받쳐주는데 이게 59세입니다. 너무 늦게 들어왔죠. 세월이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자를 활용해서 인생의 에러를 줄이라 했습니다. 판단 미스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8수인데 이것은 발전을 하라는 뜻입니다. 발전격이죠. 이렇게 되면 23수인데 공명격입니다. 이름을 날린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되면 25수인데 이것은 안전격입니다. 안전격은 너무 보신주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안전해서 좋은데 이기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죠. 총합이 33수는 성천격입니다. 하늘을 오르고 솟구친다 이런 뜻입니다. 자존심이 아주 강하다 이런 뜻이죠. 하늘 높이 올라간 노룡더군이니까 항용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높이 올라간 용은 떨어질 일만 남았죠. 그래서 이것을 항용유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을 교시하는 것입니까?
항상 겸손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보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수리는 잘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장명을 한 이름으로 보입니다. 성씨를 보게 되면 묘금도 유씨라고 하잖아요. 금, 도 이렇게 더하면 유금이 나옵니다. 유금은 경금의 양입니다. 유충을 하고 있죠. 충이라는 것은 충돌을 뜻하기도 하고 상호 교류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 이열성자가 있죠. 이어나간다는 것은 바로 집안의 장남들에게 쓰는 글자입니다. 큰형에게 큰 대자를 쓰고 클 태자를 쓰고 이런 큰 태자를 쓰기도 하고 어떤 원자를 쓰기도 하고 한일자를 쓰기도 하고 날일자를 쓰기도 하는 것은 바로 장남들에게 써야 되고, 장남, 차남 이하가 쓰게 되면 장남이 안 좋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이것을 쓰기 때문에 본인이 장남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장남이 부실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장남적 형하고 충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충돌이 생기고 형에게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글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자를 자세히 보게 되면 물숫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숫자의 모습입니다. 물숫자를 3번 끊어놓고 여기서부터 금용소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줄기가 이어진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물숫자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팔자에 물이 많은데 이열성자, 즉 물에 해당하는 글자가 들어간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높을 준자를 썼는데 높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높은 뜻을 실현하라 이런 뜻인데 토가 들어와서 한자는 여러 가지 뜻인데 이것을 다 보아야 됩니다. 가파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파를 준자입니다. 결국은 이 준자가 험할 준자가 되는 거예요. 험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유사한 글자가 바로 매산자가 들어간 험난할 준자가 있죠. 이런 글자는 이름에 쓰지 않습니다. 글자의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토를 왜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장명을 한 할아버지 선생님으로 보입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은 나름대로 실력을 갖췄어요. 좋은 술이 다 넣고 토를 넣어서 바로 상신 역할을 하잖아요. 팔자에 물을 막아주는 상신, 즉 상관, 폐인을 시켜주자 이런 뜻인데, 자, 여기까지는 좋다마는 가장 중요한 장명의 원초적인 뜻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높을 준자라 높은 이상을 실현하라 이것까지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100% 맞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국수 이름이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유성준의 팔자 썸머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